역사 이야기 남궁인 지금 서울대 건설 환경 종합 연구소 연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강의하실 내용은 생활 속 물 이야기란 강의를 저희들한테 해주실 건데요. 지금 현재 한국물포럼 부천제로 또 역임하고 계시대요.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58년 만에 이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1966년에 공주를 떠나가지고 정말 58년 됐습니다. 저는 이 공산성 공주 성당 아래 그 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고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20대까지는 한국에서 있다가 30대, 40대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60대, 70대에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로 반갑고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이 공산성 달밤 이야기 이 지금 이 콘서트 이야기한 콘서트 정말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정말 감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인문사회 또 이 역사, 문화 이런 쪽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저는 과학기술 이공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딱딱하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 속 우리 물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는데 두 가지 주제 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어렵게 풀어야 할 문제,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궁이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공주에서 자라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남궁시 소위 복성이라고 하는데 성이 두 자짜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선우, 사공, 제갈, 황보, 독고 이제 6개입니다. 지금 2개 더 남았는데 뭘까요? 남궁에 있으니까 동쪽, 서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가수들 그룹 있죠. 동방신기, 동방.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 뭔지 아세요? 서문. 그래서 총 8개 복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공주에 살면서 잘못하면 네 집 아들이라고 할까봐 함부로 행동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이 강을 건널 길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금강교가 폭파돼 가지고 이 배달이라고 하나요? 부교를 건너서 그 강 건너를 갔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제가 아버님 따라 가지고 이 금강의 이 넓은 흰 백사장에서 이 투망을 하고 이 고기를 잡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는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환경부의 상하수도 국장을 하면서 공주 옥룡 정수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취수를 어디서 했는 거니? 이 금강에서 취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취수장을 보니까 원수가 이제 이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라고 하는데 원수가 새까만 기름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저걸 처리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은 하겠지만 야, 이 물이 너무 나쁘다. 그래가지고 대청댐 물을 공주에 공급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주에는 이 공주정수장, 강 건너에 있는 공주정수장하고 이 옥룡정수장이 있는데 둘 다 대청댐 물이 직접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정이 정수처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6단계, 보통 6단계 정도 되는데 공주는 지금 8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주정수장, 저쪽 신관에 있는 공주정수장은 이 재료를 이용해서 물을 처리하는데 이게 소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멤브레인으로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그야말로 이 거의 모든 미립자들, 그리고 알갱이들, 미생물들,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물을 공주 시민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아직도 제가 이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물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부총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물포럼은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쌓아온 과학, 기술, 산업, 그리고 경험,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을 우리보다 못 사는 개도국에 이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초순수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초순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어로는 ultra pure water라고 하고요. 초순수, 말 그대로 초순수입니다. 가장 순수한 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 이 물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게 초순수인데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우셨죠? H2O입니다. 수소 2개, 산소 하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통해도 전기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물로 수영장에 가득 채우고 수영을 하시고 이 전기를 연결해도 감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온이나 전해질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미국밖에 없고 한국이 지금 4번째로 거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작년 말에 성공을 했고요. 1단계. 그래서 지금 SK그룹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 완전 국산 기술 자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초순수학회를 한 3년 전에 창립을 했는데 저 초순수학회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국밖에. 그래서 글로벌 리딩 그 학술 단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는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했었는데요. 한국환경한림원, 우리나라에 한림원이 4개가 있죠. 한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의 온갖 명의들이 다 모인 이 모임이 한국의학한림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공학한림원, 엔지니어로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이분들이 모인 모임이 한국공학한림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 특히 그 수학자들, 그 물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모인 그 아주 석학들 모임이고요. 이 환경한림원은 환경 분야의 석학들의 모임인데 제가 그 회장을 얼마 전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 소개는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 기후변화와 물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이 기후 변화로 극한 가뭄, 극한 홍수, 극한 폭염 여러 가지가 지금 함께 오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 분야의 국제 협력은 꼭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반도체 산업과 물은 무슨 관계인가. 그다음에 이제는 물 문화를 창달할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것이 1979년이었는데 만 28대입니다. 그때 미국에 갔는데 마침 가서 그 지도 교수님을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세계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엔바이러먼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책을 지은 브루스 리드만이라는 교수님하고 이쪽에 워러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을 지은 버넌 스네이키라고 하는 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 책은 지금 이 카이스트에서도 서울대에서도 고려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공부를 했고 제 지도 교수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장 이 앞선 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SMP 이론과 이 실증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만든 이 SMP 이론이 이거 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교과에서도 실리고 또 이 많은 그 논문에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크게 이 기술 자립 또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선일보 환경 대상도 받았고 제가 이걸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습니다. 이게 국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위 면적당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는데요. 지금 이 수처리에도 쓰이고 이 가스 처리에도 쓰이고 온갖 곳에 다 쓰이는데 단위 면적당 그때 한 18만 원쯤 했어요. 국산화가 딱 성공되고 나니까 일본, 독일, 미국에 이 제공하는 그 기업에서 그 단가를 5만 원으로 딱 떨어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의 자립,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 영역에서 지금 국산 멤브레인이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주에 왔으니까 공주 금강과 금강 수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비단의 강이라고 금강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발원지는 정북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조치원, 공주, 부여, 서천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 금강수계에는 두 개의 큰 댐이라고 할까요? 호수가 있죠. 하나는 용담호, 용담댐, 전북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공주에 들어오는 모든 물이 지금 저 대청댐에서 오고 있거든요. 이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이 대청댐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크죠. 소양강댐, 충주댐, 그다음에 대청댐입니다. 그래서 공주에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주 금강을 흐르면서 4대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지만 세종보, 공주보, 백두보가 있죠. 우리 공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우리가 달빛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주에는 세 개 잘못했습니다. 3개 정수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하고 옥룡 대청댐에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수장은 4개가 있는데 공주, 유구, 봉학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조금 이따 또 한번 설명드릴 테지만 영국의 유명한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여기에서 지난 160년간 과학기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인간의 수명을 가장 많이 늘렸느냐. 그러니까 35년, 지난 160년 동안 35년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30년이 바로 물 문제 해결 때문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는 뭡니까? 대청호에서 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정수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수돗물이거든요. 그 상수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제거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염수 소독을 합니다. 염수 소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수인성 이 미생물들이 다 병균들이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잔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고 버린 물이 이제 소위 생활 하수가 되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있고 또 이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대장균들이 이걸 또 처리해가지고 마지막 공정이 염소 소독입니다. 염소 소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병원성 미생물들 죽이다 보니까 하천이 깨끗해지고 모든 그 주민들이 깨끗한 그 식수를 공급받는 그런 관계. 인간의 수명을 늘린 가장 큰 공헌을 한 그 기술이 바로 상수도 기술, 하수도 기술, 물 관련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염소 소독 기술, 소위 클로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공정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인구가 지금 오늘 현재 80억입니다. 80억인데 2040년이 되면 90억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식량이 더 필요하죠. 그만큼 더 의류도 더 필요할 거고 많은 제품들이 필요하니까 공업용수가 더 많이 또 필요하죠. 생활용수도 많이 필요하죠. 공업용수 필요하죠. 그만큼 늘어나니까 식량이 더 필요하니까 농업용수가 더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두 번째, 도시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8%만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밀집돼 있고 뭐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데 만약 시골에 여러 군데 산재 있다 그러면 동네 우물물도 쓰고 지하수 여기 완전 파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하고 관을 통해서 또 하수를 차집해야 하는 이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화. 지금 전 세계가 소위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경공업으로, 중화학으로, 제철로, 정부 통신으로 지금 반도체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지금 100불 시대에서 지금 3만 5천 불로 가는데 불과 6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델로 해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성공 모델로 보고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 공급, 소위 산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가 있고요. 기후변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이건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few is few라는 말을 씁니다. few라는 건 적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앞에 few는 앞에는 food, 그다음에 에너지, 워터에서 few입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식량도 더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데 이게 다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2015년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인데 이 SDG 이 안에는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드는 거니?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을 때 두 가지 혁혁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하나는 요 SDG라고 하는 이 15년간 프로그램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DG 6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 거 아니? 선진국과 개도국의 그 격차를 줄이는데 그게 식량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 17개 중에 6번째가 바로 SDG 6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과 안전한 위생 공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 시궁창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샘물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이 많았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 근처에 동네 우물에서 양동이에 우물을 퍼오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을 때 집안에 샘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다닐 때 집에 오니까 수도가 연결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동네 우물 쓰다가 개인 우물 쓰다가 그리고 수도가 공급되고 그런데 그 수도도 처음에는 단수 제한급수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그 수돗물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게 좀 지나니까 이제 24시간 정말로 깨끗하고 저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반기문 총장이 만든 거고요. 제가 작년에 유엔 본부에 가가지고 제가 이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오른쪽에 그 반기문 총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길래 같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와 물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가장 심각한 이상기후는 지구의 온난화죠. 지구의 온도가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저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산 알프스산에 있는 뭡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리죠. 자, 그것이 녹아내리면은 해수면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죠. 자, 게다가 그것만 이 해수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수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태계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잡히던 오징어가 안 잡히고 명태가 안 잡히고 그동안 이 바나나는 수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홍수가 증가하죠. 지금 빈번한 홍수가 극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세계가 당면한 물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너무 물이 많으면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홍수, 물재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침수. 두 번째는 너무 물이 작아도 물이 적으면은 뭡니까? 가뭄이죠. 홍수보다 가뭄이 더 무섭습니다. 우선 농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생활이 안 되죠. 산업이 공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라고 하는 타이완의 지금 넘버원입니다. 삼성을 앞질러 가지고 있는데 한참 앞질렀죠. 타이완은 TSMC라고 하는 이 회사가 없으면은 이 타이완의 이 모든 산업이 돌아가지 않죠.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무슨 이 원칙을 세웠느냐? 간약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스탑을 할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자, 농사 안 져도 좋아. 두 번째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업용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농업용수 먼저, 그다음에 산업용수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이 생활용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too dirty water입니다. 물이 오염돼서 아무 쓸모가 없을, 그리고 위험한 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 문제를 다 해결했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이 전 세계에서 물 관리에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좀 작년에 자카르타에서 이 세계 물 포럼이 열렸었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여기 좀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이 물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3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고, 이 35명이 모여서 세계 물 문제의 공통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풀어갈 건지 하는 내용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회의를 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키노트 스피치를 하러 왔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도 지금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트위터라고 아시죠? SNS 그것도 갖고 있고, 또 스페이스X라고 해서 지금 저 지구 위에 지금 인공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웠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 이 지구의 반 정도는 이 앨런 머스크 거라는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서도,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과연 물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이 역발상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가 물 문제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는데 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구를 전체를 보면은 70%가 물로 덮여 있고 30%가 랜드인데, 외계인이 만약 지구를 방문을 했을 경우에 지구를 디어스라고 하는데, 이 지구를 디어스라고 하는데 분명히 더 워터스라고 할 거다.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땅덩어리라고 하지 않고 물 덩어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만약 물 문제 해결에 책임자라고 하면은 해수 담수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도시들이 해안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닷물은 항상 차여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래서 해수 담수화를 하는데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겁니다. 씨워터를 프레시워터로 만드는데, 그 대신에 전기가 많이 드니 화석연료를 쓰는 전기를 쓰지 않고 솔라 파워, 태양광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은 낮에만 돌아가니까 밤에도 돌아가게끔 소위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함께 붙이겠다는 거예요.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아직은 충분히 기술 개발이 안 됐으니 모든 걸 여기에 우리가 다 이 전력 투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값싸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떠냐 했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신규 댐을 만들려고 녹지를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할 필요가 없고 숨을 쥐고 만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지금 말이 대청호에서 여기 지금 깨끗한 물 공급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관두까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물 공급이 24시간 365일 펌핑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앨런 머스크의 이 해수담수화 이 아이디어, 그 태양광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 결부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 이 스톡홀름에 가서 지금 기후 변화와 그 환경에 관해서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한국으로 지금 이제 지구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 세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이제 막 겪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60년간 이미 겪었습니다. 인구 증가, 60년 전에 2,500만, 3,000에서 지금 5,200만이죠. 그다음에 산업화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 국가에서 경공업으로 중화학으로 제철, 그다음에 제강, 그다음에 이 정보통신, 반도체까지 왔다는 말씀. 도시화가 지금 93%, 92% 됐다는 거. 정보화 다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지금 대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웬만한 홍수가 와도 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고 작년에 청주 오송 지하도에서 참사는 있었지만 그것은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가뭄 대비, 그다음에 극한 홍수 대비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아주 극한 가뭄일 때 우리 지금 전국에 90개의 대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을 필두로 해서 저 아래 안동댐, 이마댐, 섬진강댐 등등등등 해가지고 90개의 댐이 물을 항상 저장하면서 사시사철 물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약 17,000개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계룡 저수지가 있죠. 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예당 저수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들 포함해서 17,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이 좀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특히 그리고 6월, 7월, 8월에 집중호우가 오고 나머지가 비가 안 와도 물 문제에 물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증가 등등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국민 소득이 100불에서 3만 5천 불로 갔고 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요. 2009년에 OECD DAC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원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원조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 지금부터 3년 전인데 웅크타드라고 하는 유엔 개발 협력 기구에서 한국을 100% 선진국으로 완전히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닙니다.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내에 있으면 잘 알기 어려운데 바깥에 나가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해외에 많은 분들하고 전문가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이 가장 성공한 이 어려운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대표적인 성공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룩 이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스트가 한국을 지칭합니다. 동쪽을 봐라. 그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네.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이디오피아를 다녀왔고 그 전에는 쿠바를 다녀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색의 그 나라 안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제가 이티오피아의 그 20살 난 이 여학생한테 어떻게 한국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한국은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한테 그 한글을 배운 적도 없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극한 가뭄, 폭염, 도시열섬 현상, 또 강남역에서 얼마 전에 또 침수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시 침수 현상. 그다음에 코로나를 끝내면서 저성장, 저소비, 고령화, 소자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또 4차 혁명이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있죠. 5G,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뭐 등등 지금 우리가 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0년간 지금 기상청에서 나온 공식 통계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 기온이 1.4도씩 상승했고요. 강수가 늘었고요. 10%쯤 됩니다. 계절이 여름이 19일이 늘어나고 겨울이 18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더 이상 사계절 온대 기후가 아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아열대 기후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늘 이 국내외 혹은 특히 해외 국제 행사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국가 물 관리에 최고로 성공한 나라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수자원 이용률 극대화 28%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수자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수자원 관리를 못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입니다. 태백산맥이 높고 지금 서해안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냥 바다로 모든 빗물이 유출되죠. 그런데 곳곳에 지금 댐을 막고 그리고 저수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이 빗물이 28%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대부분 바다로 유실이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발산으로 올라가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하로 함양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댐을 가두고 저수지에 물을 가둬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게 28%인데 예를 들어 우리를 따라오는 예를 들어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수자원 이용률이 우리하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같은데 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물 관련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안 되고 재정이 확보 안 되고 그런 걸 관리를 못한다는 증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라는 것. 두 번째로는 수자원 개발 및 용수 공급 확대 여기에 성공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90개의 대댐이 건설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충주호, 소양강댐, 화천댐 뭐 등등. 그다음에 17,000개 넘는 농업용 저수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가지고 수자원 개발 및 용수 공급 확대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상수 보급 및 서비스인데 이게 수돗물에 관련된 건데 생활용수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수 보급률이 99%입니다. 지금 전 인구 중에 그야말로 자연인들, 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 거의 1%만 빼놓고는
99%가 지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수도 확충 및 수생태 보호인데 이건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은 상수도고, 이제 쓰고 버리고 내뱉는 쪽은 하수도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쓰고 버린 그 생활 하수를 그 하수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차집한 다음에 잘 처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 방류수를 그 하천이나 강으로 보냅니다. 지금 그것이 96%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수처리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설계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현대건설이 처음 진 것이 바로 서울에 있는, 예전에는 청계천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죠. 중량 하수처리장이라고.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그 이름도 없었고 용어도 없었고, 그런데 40년 만에 전국을 커버하는 96%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4대강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 뭐 좀 저는 이 제민천도 그렇고 또 서울의 양재천, 탄천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 물고기가 다시 살아 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 관리에 가장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축적한 기술, 그리고 지식, 경험, 그리고 산업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물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산업 분야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 산업이 전 세계 지금 그 시장 규모가 1,000조를 넘는데, 그 1,000조를 넘는 시장에 한국이 지금 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산업이란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무슨 피혁 산업,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물 산업이란 것이 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쪽에 세계 시장을 진출하려고. 네. 요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상수도 현황이고요, 하수도 현황이고요. 자, 지금 상수도 하수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전 세계 의학자와 과학자를 대상으로 2007년에 영국 의사협회가 조사한 그런 이 연구입니다. 지난 16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을 35년간 늘린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뭘까? 1위가 상하수도였고요, 2위가 의학 및 약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백신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 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개발된 거죠. 그런데 이 35년 중에 약 30년이 상하수도가 기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생활의 질 향상도 있지만 우리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댐들을 짓고 상수도를 건설하고 하수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 모든 기술과 여기에 관련된 이 경험, 실적이 쌓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해외에 정수장을 건설한다거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데에 지금 우리 건설회사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캐나다 토론토인데 작년에 제가 그 해외 이 물산업 협의를 위해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흔히 신문지상이나 일부 미디어를 보면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물 부족 국가입니까? 전 가끔 이렇게 합니다. We used to be.
우리 과거에는 물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 그 댐도 없었고 저수지도 없었고 물그릇이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다 바다로 유실되고 또 민둥산 아니었습니까? 산림이 홀딩도 못 해주고. 그런데 지금 산림 녹화 다 이뤘죠. 그리고 곳곳에 물그릇 만들었죠. 특히 최근에는 4대강 보까지 만들어가지고 물이 충분합니다. 물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 부족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세계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확보가 문제가 큽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이 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에는 만들 수가 없느냐?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강은 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댐입니다. 그리고 북한강, 남한강 이 지역에 충분한 물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반도체 공장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 부족 국가였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근데 지금 다시 이 부족 문제가 생겼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수자원은 워러 리소시스라고 해서 물 자원입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값싼 물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런데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첫 번째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표수. 땅 위에 있는 물들, 이것이 바로 빗물인데, 그게 댐에 있는 물들, 호수에 있는 물들, 저수지에 있는 물들, 하천에 있는 물들, 강물들, 이걸 서피스 워터라고 해서 지표수라고 하고요. 이게 또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됩니다. 그라운드 워터가 되고요. 이게 흘러서 가면은 바로 씨 워터, 해수가 되거든요. 요 세 개에다가 물이 또 있습니다. 몽고하니 우리가 지금 쓰고 버린 생활하수 있죠? 이걸 아주 제대로 처리하면은 이거 먹는 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쓰고 버린 산업 폐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재처리하면은 다시 공장 용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족했다가 물 풍부 국가로 갔다가 다시 물 부족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지난 60년간 우리가 쌓아온 기술, 경험, 실적,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도 원조를 그냥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줄 때가 됐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물 분야 국제 협력에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의료,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해외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처럼 가성비가 높은 게 없습니다. 적은 비용 투자해가지고 그 나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여러 가지 이 레피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높이는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분야 국제협력 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제 의제 설정, 이건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G7 국가들이 뭘 결정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we agree,
우리 쫓아가겠습니다. 팔로워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인사이더입니다. 제가 한 4, 5년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주류화돼 가지고 메인스트림에 들어서 이 의사결정하는데 그 한국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물 분야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브리징 더 갭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물 실력, 기술, 지식, 경험 이걸 갖다가 개도국에 전수를 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물 분야에서만이라도 격차 해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지금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작년 제가 유엔 본부에 가서 그 제가 이 회의 참석하고 이 강연을 끝낸 다음에 그 유엔 총회장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 관리 성공 역사를 지금 전파하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물위원회 지금 회의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자, 초순수 얘기를 하고서 이제 제 이 강연을 끝을 낼까 합니다. 초순수는 말 그대로 순수를 벗어나서 초순수인데 어느 정도 초순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얼트라 퓨어라고 하고요. 이게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아침 사설입니다. 한국 반도체 전력난, 용수난, 인재난에 이어서 파업난까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건 인재난도 파업난도 그 이전에 이 모든 산업이 돌아가려면 전력과 용수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지금 전력도 부족하고요. 지금 앞으로 이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울산에 있는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이 전력량이 1.4기가밖에 안 돼요. 10기가가 필요한데 지금 원전을 몇 개 더 지합니다. 게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거기서 발전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송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송전선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또 고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용수까지 문제거든요. 자, 그동안은 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공급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또 뭐 때문에 더 커갑니까? AI 반도체 들어보죠? AI. 지금 제가 이 어디 가서 축사할 때 혹은 주례사 쓸 때 그냥 이름하고 뭐 단어 몇 개 넣으면요 그냥 축사가 그냥 써집니다. 지금 그 정도거든요. 자, 지금 바로 여기서 제가 맡는 분야가 용수난 두 번째입니다. 자, 반도체가 지금 얼마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 작년 우리나라 총 수출이 871조인데 그 중에 반도체 수출이 180조입니다. 대충 지난 7년 동안 총 수출액의 20% 정도가 반도체 단일 품목입니다. 근데 이 20%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역 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으면 거기서 반드시 수익이 일어나야 하는데 반도체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없으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그 경제 상황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초순수인데요. 이 초순수 아까 말씀드렸죠? H2O입니다. 자, 반도체를 만들면은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나노, 15나노, 13나노까지 가다가 최근에 3나노 경쟁이 있었고 지금 2나노, 1.5나노까지 지금 기술 경쟁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대가 누구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상대가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이 지금 초순수가 필수입니다. 이 초순수가 없으면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 세정 공정
스크리닝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초순수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지 품질이 보장되고 수율이 항상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초순수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한국초순수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 자립의 1단계가 끝나서 그 기술로 지금 구미에 있는 SK 실트론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까지만 되면은 우리나라 가장 고급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속에 포함된 모든 불순물, 전해질, 밀입자, 유기물, 미생물, 부유고용물, 용존 기체를 제거한 것이 바로 초순수인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초순수를 만들자마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공기 중에 오픈을 시켜도 문제가 됩니다. 이 공기 중에는 탄산가스도 있고 산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 여기에 기체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초순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순수 공장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순수 공정을 보시면은 탱크 배관 물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만든 건데 지금 이 안에 잘 보시면 알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물이 영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영롱하다는 표현을 제가 갖고 쓰는데 이게 초순수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화학식에서 배운 H2O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서 지금 기술 자립을 하는데 그럼 왜 기술 자립을 하느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 만들면서 이 초순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한테 40년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무슨 이 외교 문제가 비화됐을 경우에 이걸 스탑시킬 경우에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기술 자립하자. 국산화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 2년 후면 아마 기술 자립이 거의 끝나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이 얼만큼 탄탄한지 그리고 높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제가 이런 걸 5년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할 텐데 지금은 5년 안에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맨 땅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한 30년 걸려야겠죠.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순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게 강물이고 호수물이고 그다음에 지하수고 이 하천물이고 이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 아니? 농업용수에 씁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한 3단계를 처리하면은 일반 공업용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그 일반 공업용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필요한 만큼 더 처리해서 쓰죠. 보일러 용수도 쓰고 냉각수로도 쓰고 여러 가지 제품수로도 쓰고 바카스 만들 때도 쓰고 그다음에 6, 7단계를 처리하면 그게 바로 생활용수고 수돗물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15단계 정도를 처리하면은 순수가 되는데 이게 바로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고 발전소에 스팀에 발전소 터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초순수인데 초순수는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종류가 많습니다. 꼭 반도체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으셨잖아요. 백신 만들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의학 바이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아주 첨단 기술에는 다 초순수가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까지 일본에 의존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맨 아래 아무것도 처리 안 했을 경우에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가 되고 그다음에 3단계쯤 처리했을 때 공업용수 6에서 8단계를 처리하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수돗물, 생활용수, 그다음에 15개 처리하면 순수, 그다음에 초순수. 그런데 이 초순수에도 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는 최고급 초순수를 써야 하고요. 17나노면 좀 아래 단계, 디스플레이는 더 아래 단계. 이 초순수에도 그 안에서 또 등급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초순수 공정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건 없고요. 이렇게 공정이 복잡합니다. 이 안에는 이온을 교환하는 그런 그 공정도 있고요. 이온을 제거하는 무기물을 제어하는 공정, 그다음에 미생물을 제어하는 공정, 그리고 이 가스를 없애는 소위 탈기 공정, 영어로는 디게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2년 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했던 그 이 사진입니다. 삼성전자 텍사스에 있는 공장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6,500명이 일하는데 50명만 한국 사람입니다. 나머지 다 그 현지인들 쓰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합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물 관련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초순수를 공급을 해줘야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얼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 60년간 열심히 해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확보하고 수생태 보호에도 성공했다. 우리는 60년간 열심히 해서 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성공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 노하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으니 이제 국제 협력 하러 나가자. 물보다 더 좋은 가성비가 높은 국제 협력 무기가 없다. 분야가 없다. 이제 우리 할 수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위상 제고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 빨리 해야 한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월드 엑스포 경쟁할 때 부산이 사우디 리야드한테 일방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글로벌 영향력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물 분야로 그런 거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물 분야 국제협력 지금 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부족 시대에서 물그릇 확보해가지고 이제 물 부족 시대를 탈피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물 부족 문제가 났어요. 어디에? 지금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딱 크게 두 가지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도체고요.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오늘은 제가 기회가 없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앞으로 20년간 680조가 지금 투입됩니다. 정부 재정이.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전략이 있는 거 아니? 우리나라는 반도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 아니?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어하고 연산하는 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쪽은 세계 1위인데 비메모리 쪽은 지금 세계 1위가 아니에요. 세계 1위가 타이완의 대만의 TSMC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가 투입되고 우리가 이 타이완 이기겠다고 하는 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용수 확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초순수 공급이 다음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지금 찾았죠. 하나는 오산하고 지금 화성 공장에 삼성은 기흥 공장이 있고 화성 공장이 있고 평택 공장이 있는데 화성 공장에 지금 물이 제대로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반도체가 지금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 아니? 팔당에서 충분히 물이 안 오니까 오산하고 동탄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하수회장 방류수 내버리는 물을 끌어다가 재처리해 가지고 다시 그걸 초순수로 만들기로 했고요. 평택은 그래도 물이 부족해 가지고 평택항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평택 공장에 투입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 문제가 우리 산업 그 이 발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중요한지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전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부족 시대에서 물풍요 국가로, 그리고 산업용수 특히 반도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항상 양이 확보되고 질적인 향상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품격 시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의 확충에서 질적 향상, 여러분들 질적 향상은 뭔가? 여러분들 지금 수돗물 서비스 얼마나 잘 받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그리고 24시간 365일 단수 없이, 제한 급수 없이, 특별한 그 물로 인한 저 오염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물을 즐기고 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로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요걸 끝내면서 제 그 커리어를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끝내면 전 이제 은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선두의 오후가 내버치 몇이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리고 수석과 송죽 그다음에 달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섯 친구인데, 첫 번째가 물입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요건 제가 다음으로 가죠. 제가 요걸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때가 하도 많다.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물을 굉장히 불변의 그 이 상징으로 여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선약수란 말 자주 쓰잖아요. 결국 물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의 성질을 가장 이상적인 경지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인이 쓴 일부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물은 스스로 성내지 아니하고, 물은 스스로 다투지 아니하고, 물은 스스로 형체를 만들지 아니하고,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찾아간다. 나를 나타내려 애쓰지 말고, 굳이 남을 가르치려 덤비지 말고, 작은 일에 다투어 승부를 걸지 말고, 구름 가듯 물 흐르듯 그저 유유자적하며 흘러가는 물이 되거나 좋은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큰 그릇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지금 일을 지금 시작을 막 했는데요. 하나는 강 따라 물 따라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물을 공급하고 물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물을 사랑하고 물을 즐기고 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이 단계까지 안 왔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줄기를 따라 가지고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 2km나 3km에 하나씩 주막도 만들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 굳이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죽장에 삿가 쓰고
가면서 한 3km쯤 가면은 거기에 주모가 있든 주부가 있든 여러분들 말상대가 돼가지고 파전도 하나 시키고 막걸리도 하나 시키면서 그야말로 안식을 취하고 그 행복을 찾는, 그리고 물을 즐기는, 그리고 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지금 강 따라 물 따라 프로젝트를 제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금강을 첫 번째로 하면 어떨까, 특히 이 공주 지역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문화 창달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결국 이것은 이 프로젝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서부터 그저 이 학생들서부터 그 어른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이태묵 소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가,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여러 명이 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그 6년 동안 같이 다닌 친구들이 아직도 여기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그 지금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저 친구가 물은 소중합니다로 그 이 구호를 외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공학 박사를 모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문학인, 또 소설가, 또 역사가, 뭐 미술가 이런 분들을 주로 모셨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공학 박사를 모셨는데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어요. 공학이라는 거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정말 고향 분이라서 그런지 너무 듣기 좋게 이 공학이라는 딱딱한 분야를 부드럽게 야들야들하게 그 윤선도의 오후가를 그 비유하면서 이 물의 소중함을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그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제 협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물 부총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물 하나 갖고서 이 유엔도 가시고 세계 그 세미나 심포지엄 뭐 안 다니시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하면 국제 협력을 얻어내고, 또 그것이 얻어낸 것이 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남궁은 그 서울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예. 정말 이 고향분이세요. 저도 조금 아까 그 식사 그 같이 하면서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중동 사거리에 남궁약방이 있었어요. 예, 남궁약방 그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예. 공부도 너무 잘하셔서 중학교만, 저는 공주 사대부고를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 중학교만 여기 공주 중학교신가요? 공주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미국에 가서 석박사를 하시고, 또 그 너무 유능하시니까 아마 그때의 어떤 대통령인가는 모르겠는데 끌어들여서 환경부에 상하수도 국장을 하셨어요. 그걸 하시다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를 이제 지금 현재 하고 계신데, 정말 그 교수 하시면서도 아까 말씀대로 국제 협력 우리나라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대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그 물의 그 학술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협력을 얻어내고 있고, 아까 초순 순수순 조순
그 초순수. 저도 배우겠습니다. 초순수. H2O라고 하죠. 초순수.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아까 반도체도 초순수. 저도 이게 소개서를 쓰면서 초순수가 뭐지? 초순수가 뭐지? 한참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오늘 H2O 순수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반도체에 그렇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오늘 공학 공부하면서 이 반도체도 또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필요한 초순수다. 뭐 이런 것을 오늘 공학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교수님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교수님한테 질문.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 답변. 이게 지금 저 유튜브로 다 생방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이크로 하셔야 이게 아마 저 유튜브에 방송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교수님 강의 듣고서 물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옛부터 치수를 잘 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했었던 것인데, 그동안 이제 저도 유럽 같은 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댐이라든지 보도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보에 대해서 이게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특히 공주보 같은 얼마 전에 해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해체해야 될 만큼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제가 강연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물이 풍부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또 물이 오염된 것은 처리하는 것은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조금 비용이 더 들 뿐이죠. 그런데 물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시다. 물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물은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은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물그릇은 무슨 경우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too much water, too dirty water 문제가 아니라 too little water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 지금 오늘 용수 얘기, 반도체 산업 용수 얘기했는데, 지금 반도체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금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을 지금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해수 담수와 더 처리한 하수를 방류하는데, 지금 지표수 이 정도면 깨끗한 물이죠. 굉장히 깨끗한 물이죠. 물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처리 비용이 적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그 더러운 물들, 또 해수담수화는 그 안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비싼 기술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질 문제는 그 다음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질문이 왔어요. 이거 초순수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독극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안에는 전해질이 있어서 이온도 들고 이 칼슘, 마그네슘 등등이 들어서 미네랄이 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산업 용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이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좀 초순수로 또 순수해 보려고 초순수를 시작한 것 같다고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도 최고 좋죠. 지금 우리나라 수돗물 굉장히 좋습니다. 먹고 하죠. 예. 수돗물이 최고라잖아요. 그리고 이 수돗물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이 원수가 좋습니다. 원래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그건 경도가 높다고 하고 우리 말로는 센 물이라고 하죠. 비누가 잘 안 풀립니다. 그다음에 그게 너무 낮으면은 그게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하고 똑같은데 이건 또 너무 미끈미끈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충분히 칼슘 마그네슘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경도 이게 우리 지금 그 생활용수로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정말로 금수강산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행복을 찾자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있으신가요? 예, 거기 마이크 좀. 예. 네, 교수님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충분히 걸러지는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돼서 정수기 뿐만 아니라 물을 사서 먹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930년대 40년대부터 이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죠. 지금 플라스틱이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수 제가 됐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거든요.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잘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이렇게 이제 굵게 됐다가 아주 작은 단위 마이크로까지 갔다가요. 마이크로는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거죠. 마이크로보다 훨씬 작은 나노 레벨까지 갔습니다. 나노 플라스틱. 근데 이 나노 플라스틱 정도가 되면은 너무 알갱이가 작아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이걸 흡입을 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고기 생선 몸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이제 식용을 할 경우에 우리 몸에 또 들어오죠. 이게 지금 너무 이 입자가 작아가지고 결국 우리 혈관까지 들어온다는 이런 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 11월달에 부산에서 큰 행사가 열리죠. 세계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이제 마지막 회의를 부산에서 11월달에 열리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거냐? 중단은 안 됩니다. 줄일 거냐?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린 다음에 이 수거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양으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리사이클링을 높이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 협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난제입니다. 우리 인류가 스스로 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는지 나노 플라스틱이 있는지 잘 몰랐죠. 왜냐? 분석 측정 기술이 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석 측정 기술이 원체 좋아져 가지고 이걸 다 찾아냅니다. 자, 제가 거꾸로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나라 이 초순수 지금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 자립하고 지금 국산화 지금 성공 단계로 갔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니? 이게 초순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분석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또 하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초순수 측정 분석 기술도 국산화 기술 자립하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초순수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거와 연관된 기술들, 과학들, 사이언스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좀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지금 이 가장 최근에 거론된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정수기로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 걸러지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플라스틱 정수기 안에 소위 역삼투 막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멤브레인 자체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부는 이 거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 자체로 물속에 있는 것들은 제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정수기 자체가 그 멤브레인이 이 플라스틱 재료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플라스틱을 다시 또 재생산한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 인류의 이 건강과 이 건강의 이 위험 요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또 있으신가요? 질문. 예. 자, 그러면 우리 사진 한 커트 찍고 헤어져야죠. 예.